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1일 새벽인데요. 고고TV A 시청자분들께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를 넘어서 모든 풍요로움과 재물과 복이 고고TV의 A 시청자분들과 가족에게 전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의 힘 하고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가족들이 모일 텐데요. 가족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특히 개인사나 가족들 개인사나 또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고TV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가족하고 싸워가지고 안 가요. 어떨 적에는 안 가고 용돈이나 좀 주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대한민국의 조선 500년 동안에 한 3,000년 됐을 거예요. 3,000년 동안에 가장 풍요로운 명절입니다. 20일 날 리얼미터하고 코스피, 즉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그리고 저녁에는 KBS에서 한국리서치하고 함께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요. KBS는 보니까 꽤 많이 편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하고 K소의 한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이재명이 급락하고, 이재명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추가 나왔죠. 그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이 급락하고 아주 잘 된 거죠. 악착같이 물건을 해줘야 됩니다. 국힘의 대선 주자들과 국힘은. 근데 윤석열만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안 건드리고 있죠. 꾸리한 거야. 그 다음에 국힘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합니다. K소위 한사연에서 국정농단 이후에 역시 최고로 돌파합니다. 40%로 국힘의 지지율이. 그 다음에 한 열흘 전에 터졌던 이재명의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혼자 다 처묵했던 거, 그것이 이재명한테 영향을 확실히 주기 시작했고, 또 16일 날 1차 국힘 1차 토론회 때 홍준표가 조국을 실드 쳐주면서, 그죠? 조국을 싫어하는 2030들이나 또는 보수층에서 굉장히 홍준표를 비난했고, 특히 보수 언론지에서 쥐라 그런다. 쥐가 아니라 지. 보수 언론쥐에서 홍준표를 죽이려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거짓 기사를 내보냈는데 영향이 없었다. 홍준표한테도 영향이 없었고 윤석열한테도 영향이 없었다. 윤석열은 침대 축구를 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 다룰 텐데요. 국힘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쓰레기, 또 그러는데 쓰레기 우파 유튜브 평론가들을 보시는 분들은 대선은 인물론이다 그러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대선이라는 것은 지금 삼지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삼지대가 없을 경우에 당대 당, 그죠? 양 진영의 총 결집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이죠. 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물 대선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인데 시래기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그냥 윤석열만 다 빨고 있죠. 윤석열만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죠. 그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고고TV에는 목 놓아 외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론들이 주로 이재명 대 이낙연, 이강, 그 다음에 홍준표 대 윤석열, 이강 이렇게 다루는데 이낙연이가 제끼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번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날아갈 위기에 왔어요. 우리는 총동원을 해서 이재명을 여기서 날려버려야 돼요. 국힘은. 이낙연은 걔는 그런 힘 없어. 그런 전략도 없고. 그러면은 국힘 쪽에서 윤석열 대 홍준표 이강을 자꾸 말을 하는데 틀렸다. 유승민 깨어나야 된다.
한 달에 자 보시지 않을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 그 홍준표를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둘 다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대중 정치인은 분명한데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두고 봐야 한다 그러는데 한 명 더 끼워넣어야 돼요. 유승민 같이. 근데 계속 언론에서는 4강 체제만 다르니까 이게 저는 불만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자들이 말이죠. 일단은 싸움을 붙이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만 있게 계속 기사를 쓰다 보니까 깊이 기사를 안 쓰는데 보도 기사를 안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언론들이 대선 주자를 다루는데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당이 먼저다. 그래서 국힘 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현상이 서서히 저번 주부터 벌어지고 있죠. 문재인의 지지율이 겁나게 다시 들어가고, 그죠? 이재명이 확장성이 없고, 그죠? 윤석열 또한 확장성이 없어. 2030은 지금 홍준표 쪽으로 대부분 몰려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을 봐야 되죠, 여기서는. 국민들이 어디를 보고 찍을 것인가, 당을 보고 찍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고고TV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힘의 당 지지율이 40%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대깨운들 이거 들어오지 마. 나가. 대깨운들. 그 홍준표 홍빠들은 좀 무식하지만 좀 참아주겠는데 단순해가지고 대깨운들은 보니까 문바보들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지저분해. 지금 보니까. 이준석이 결국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준석을 중심으로 좀 과한 표현이지만요. 국힘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이가 옳았고 결과적으로 그죠? 이준석 효과고 그렇죠? 이준석을 죽이고 쫓아내려고 하고 해치려고 했던 그죠? 떼그리 패그리 공작 정치인 윤석열이는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못 나오고 그죠? 하락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뭐 K소인가 거기서 K소인가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4% 올랐다 그러는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 KBS하고 한국리스트에 조직한 거 보면 윤석열 지지율 18%뿐이 안 돼요. 이 쓰레기 대개 우파 유튜버들과 대개용과 TV조선은 사실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계속 윤석열에 유리하고 홍준표와 유승민에 불리하게 방송을 해요. 사실을 갖다 왜곡하면 안 된다. 언론이라는 것은 특히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하고 그 우파 평론가들 머리 희끗희끗한 놈들 많죠. 대머리도 까지고 그런 놈들이 윤석열을 빨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막가파식으로 밀고 있으니까 홍준표를 폄훼하고 이준석을 언급 않고 그죠? 불과 한 보름 전만 해도 윤석열이가 쿠데타꾼으로서 이준석이를 조지고 국힘을 장악할 줄 알았고 대선의 독보적인 존재로 일어설 줄 알았는데 이준석을 건드리자마자 2030은 완전히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고 2030은 홍준표 쪽으로 서행에 들어갔다. 저뿐이 이런 말 안 해요. 모든 평론가들도 그렇고 핵심적인 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의 지지율이 언제 올라가나? 야 홍준표가 따라잡으면 안 되는데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것들이 우파 쓰레기들하고 TV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그 사칭 쓰레기 우파 평론가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거 이준석 죽이자 유승민 죽이자 이제는 홍준표까지 죽이자. 왜? 윤석열의 장애물이 되므로 그래서 윤석열의 대망론을 실차.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의 미친 행동을 보고 장재훈이나 김재훈이나 신조 그런 놈들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 극우라고도 나 안 봐요. 그것들은 극우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망론 밀고 국힘 지지율 망해라. 국힘 망해라. 윤석열만 살았는데 국힘 못수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그 미친 행동을 보고 국민들은 국힘의 지지율을 급속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요번에 대선은
제가 특별판을 하나 찍을 텐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국힘의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힘의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이준석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판 찍을 거예요. 뭐 내일 하나 찍든가. 그냥 막 중얼중얼 아무거나 그냥 막 윤석열만 빨고 홍준표만 빨고 하면은 고민하면서 찍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보고 신문 이면 기사를 읽고 무식한 머리 가지고 왁구를 짜야 돼요. 왁구를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후보해야 되는 게 보고TV이므로 추석 때 추석에 힘 받으시고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보십시다. 리얼미터하고 YTN 여론조사에서는 국힘이 40%고 민주당이 32.5%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다. 기레이 됐어요. 고졌어요. 따봉. 이제부터 민주당 애들이 국힘의 지지율을 따라잡을 여력이 없어요. 이재명 이거는 최악성 LH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게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북한 쇼를 하고 그죠? 유엔 쇼를 해도 이준석이가 있는 한 국힘의 지지는 유지가 되고 올라간다. 한사인에서도 보면은 국힘 지지율이 39%, 민주당 지지율이 29.4%. 이건 더 벌어져. 10% 이상 벌어져. 10% 벌어져. 그리고 문재인의 국정평가가 갤럽에서도 나왔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저번 주에 나왔지만 17, 8%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요. 리얼미터가 보면은 40%고 긍정이, 부정이 56%. 한사인에서는 긍정이 39, 부정이 57, 전부 다 16%, 17%, 18% 높아. KBS는 보면은 여기 한 4, 5%뿐이 차이 안 나. KBS 놈들은 원래 그런 놈이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벌써 그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2% 급락을 해서 그거는 걔가 깨꼬락되기 시작했으니까 국힘부터 보자. 국힘은 저번 주보다 저번 주에 37.1%였는데 이번 주 40.7%. 3%가 오르버린다. 이거 K소예요. 한사연. 그 다음 민주당 지지율이 0.5%가 빠진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선이라는 것은 당 대 당이 싸우는 거지 인물 대 인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 특히 고성국 같은 놈은 희한한 돈빨이 들어가던데 이봉규 그런 놈들 그 신의 한수 그것대로 너무 무식해서 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서는 그 정치 분석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번 대선은 판이 다르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이번에 또 극한 대립이 가요. 그래서 당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인물이에요. 이재명 같은 애가 지금 인물이 그를 충출하면은 뭐하러 민주당에 들어가?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지가 그냥 대한민국을 다 가진 듯 지금 행동하지만은 뭐하러 그런 국힘을 들어가? 당이 먼저고 당의 중심은 이준석이 있다. 몇 개월 때 말씀드리죠. 제가 몇 개월째. 그 리얼미터가 봐도 아니 코스피부터 합시다. 코스피란다. K소위 차기 대선 적합도 가능성에서 윤석열이가 3%가 떨어집니다. 저번 주보다 한 달 전보다 한 달보다 3%도 30.7% 이재명이도 4%가 떨어집니다. 30.1% 박빙이야. 이 K소위에는요 9월 17일에서 9월 18일까지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 나중에 홍준표 지지율 나올 텐데 토론 이후에 막바로 17일, 18일 그때 가장 2030들이나 윤빠들이 야 이제 홍준표 날라간다. 조국 실드 쳐가지고 홍준표는 끝났어. 이제 우리 윤 대장이 말이야. 윤 곰탱이가 1등 할 거야. 넌 끝났어 그랬는데 2030들은 아이씨 홍준표가 드디어 말이야. 저 번색이 나오고 실드 발정을 하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영향이 없었다. 17, 18일 날 한 거니까. 홍준표는 한 달 전보다 엄청 뛰어버려. 16.3%로 뛰어. 이게 말이죠. 그 한국리서치하고 KBS하고 조사한 거 보면은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전체 야권 주자에서.
자, 이제 홍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그런 가상 대결은 필요가 없다니까. 저쪽에서 한 놈 정해지고 우리 쪽에서 한 분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1대1 대결 그 여론조사가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국힘에서 누가 대권 후보가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쟤네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도 거기 대책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이가 경쟁력이 있는가, 홍준표가 경쟁력이 있는가, 유승민이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제 거기 시작될 거예요. 그때 1대1 대결이 중요한데 유승민 분발하시고 유승민 팬들 희망 22, 희망 22들은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유승민을 지지하셔야 돼요.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유승민 빨아서 뭐해? 내가 돈 벌려면 윤석열 빠르면 엄청나게 지금 후원 들어올 텐데. 코인 빨이 할 텐데. 유승민 팬들은 기대 걸지 마시고 지지해야 돼요. 에이씨, 이제는 뭐 유승민이 안 될 것 같다. 홍준표 지지할래? 그러는 순간 진짜 유승민이가 날아가요. 끝까지 밀으셔야 돼요. 토론 후 20대 지지율 16일날 토론하고 18일, 17일, 18일 조사한 거다. 한사연하고 리얼미터 이를 조사한 거 보니까 토론의 20대 지지율이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쉽게 말해서 일단 도표전에 홍준표 26%에서 토론 후에 1차 토론회 조국 실드 이후에 홍준표 27%에서 38%로 올라가네. 11%나 뛰네. 윤석열은 17%에서 13%로 5%, 4%나 깎여버리네. 20대에서. 유승민은 13.6%에서 11.9%로 2% 떨어지네. 이거 하태경이 때문에 그래. 하태경이 때문에. 이놈의 자식. 하태경이가 지금 유승민이라고 확실히 돼 있죠. 그래가지고 하태경이가 3.1%에서 2.1% 떨어지면서 하태경 저게 말이야. 유승민하고 말이지 짱 틀어가지고 홍준표 죽이려고 그러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도와주려고 그러네. 20대들이 그래 생각해가지고 하태경, 유승민까지 빼버립니다. 하태경은 그냥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정치하는 애지 큰 정치를 못하는 애예요. 대통령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기도 못돼. 반개 정도는 돼. 미꾸라지 안에 반개. 그리고 20대 지지율을 보면은 일주 전 9월 14일 K소입니다. 26.9%에서 37.8%까지 홍준표가 뛰고 윤석열이 17.1%에서 12.9%까지 빠지고. 그렇죠? 윤석열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030 MZ세대는 절대 윤석열한테 안 돌아가요. 경선 과정 중에서는.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래도 국힘이 대선 후보가 된다 그래도 2030은 절대 윤석열한테 100% 안 가요. 문재인한테 질린 사람들도 사표가 돼요. 근데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30표가 유승민한테 가야 되는데 유승민이가 자극적인 캡사이신이 없다 이거죠. 제 말은. 항상 두고 보시고. 그 다음 30대 지지율은 홍준표가 저번 주보다 뭐 0.7% 빠지니 저번 주 37.3%에서 36.7%. 근데 윤석열이 더 빠져버리네? 20.6%에서 18.8%. 그죠? 1.8% 빠지는 2배나 빠지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과 대깨윤들이 세상을 몰라. 미처 말할 때요. 쉽게 말해서 진박 친박에 우리 공화당파들은 그쪽으로 갔고 그냥 문재인은 물칠 사람, 복수해줄 사람 대깨윤이야. 우리 대깨윤들은 윤석열이야. 그 사람들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홍준표가 제가 왜 그걸 말을 안 했겠어요. 조국 실드 쳤을 적에 홍준표가 급락할 것이다. 그런 건 없다. 두고 보자 2, 3일만. 결과적으로 홍준표는 더 올라가 2030한테. 근데 지금 말이야 이재명 게이트가 터졌죠. 홍준표가 말이야 거머리들 다 권력 이재명한테 붙으면 거머리들 이재명이 말이야 사기친 거고 이재명이 말이야 후보 사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감옥에 가야지. 대단해. 홍준표 그는 정치적인 촉은. 근데 윤석열 입 다물고 있죠. 윤석열이가 1대1로 이재명 공격 못해요.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K소일 거예요.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와요. 홍준표가 더 올라가네? 일주일 전보다 범보수의 지지에서 30%까지 가버리네? 그리고 윤석열도 좀 1점 몇 프로 뛰네? 29.5%가. 근데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못 넘겼네? 홍준표가 조국 실드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거 뭐 유승민이란 말이야. 한 2% 빠졌네? 이거 하태경 때문에 그런다니까? 하태경이가 너무 그래가지고 질려버렸다니까? 2030들이 하태경이한테. 원희룡이 질렸듯이, 원희룡의 이준석 조지에서 질렸듯이, 뭐 통화를 한 건 폭로하고 이래가 질렸듯이. 그래, 원희룡이나 하태경은 여기서 그만둬야 돼. 유승민 쪽으로 밀고 그만둬야 돼, 너희 둘은. 그 다음에 5주 동안 또 국힘 지지율, 그럼 국힘만 보자. 윤석열은 제가 그랬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K소위에서 더 떨어지네? 3%가 떨어지네? 저번 주보다? 윤석열은? 근데 홍준표는 저번 주보다 4%가 올라와 버리네? 이게 지금 추세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추세적인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준석을 건드리고 미래 정치를 하려는 이준석을 건드리고 보수를 계획해서 대권을 가져오자는 이준석을 건드리고 쫓아내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최소한 2030은 다 떠났다고. 다 떠났다고. 그 멍청이 같은 거 뚱뚱한 놈이란 말이야. 윤석열한테 발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큰절이나 하고 있지. 다 떠났어요. 그게 지금 홍준표를 서행을 해가지고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걸 유승민이 갖고 와야 돼요. 우리 국힘 대권 주자가 문제지. 이재명이 되든 말든 거의 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이낙연이가 대명동 게이트 못 때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키워드는 누구냐? 중심에 이준석이가 있다. 이준석이가 이 대표로 있는 국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은 하락 추세고 이렇게 되고 있고 홍준표가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이준석이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준석 중심에.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윤석열 입당해가지고 이준석을 갖다가 무시하고 기습 입당할 때부터. 그때부터 윤석열이는 원칙과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60, 70대만 데리고 TK 일부 데리고 절대 대통령 못 돼요. 그리고 경선 과정도 2차 컷오프하고 1차 컷오프하고 2차 경선 들어가면은 재밌어질 거예요. 길게 찍었습니다. 아이고 추석이니까 전 더 피곤하네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국민의힘 세상의 모든 복과 재물은 고고TV의 시청자분들과 후원하시는 분만 가지십시오.